네, 안녕하십니까. 얼굴이 너무 작네요. 자, 다시 용. 네, 안녕하십니까. CNC 라이트웨이 ETC 콘솔 트레이너 담당자 표현수 차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다시 패치로 돌아올 거예요. 패치로 다시 돌아온 이유는 제가 초기에 올리는 패치는 말 그대로 베이직 트레이닝, 처음에 ETC 콘솔을 처음 만지는 사람이 기본 패치하는 방법, 그 부분만 다뤘던 건데요. 이번 패치에서는 좀 더 심화 과정, 이제 초보 단계를 넘어서서 그 중급 이상으로 사용됐을 때 이 패치 말 그대로 장비를 패치하는 거 외에 추가적인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펜틸트 인버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패치랑 상관없이 이제 그 다른 기능과 설명하면서 부분적으로 했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 패치의 애트리뷰트 칸에 있는 것들, 그 애트리뷰트 칸에 있는 것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좀 중급 이상 분들도 필요한 요소들을 정리를 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 지금 베이직 콘솔 트레이닝 여기 써 있는 건 제가 원래 이제 교육할 때 쓰는 요 매직시트 화면을 다시 있어 보여서 쓴 건데 요 베이직은 무시하시고 조금 어드밴스드 콘솔 트레이닝이라고 패치에서 애트리뷰트에 관련된 어드밴스드 트레이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스타트. 자, 일단은 저희가 패치 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패치, 어드레스 패치 두 번 눌러서 패치 창으로 들어가 보시면 원래는 이제 여기 패치 해서 초반에 이제 장비 어드레스 패치하고 뭐 라벨링하고 뭐 인터페이스 정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 기본 패치에서는 이야기했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요 애트리뷰트만 중점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애트리뷰트의 이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는지 기초 과정에서도 사실은 필요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어드밴스 과정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이 쭉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천천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프리힛. 네, 요 프리힛 말 그대로 예열이라는 말이죠. 요즘에는 예열을 많이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열을 많이 썼던 이유가 대파를 한겨울에 갑자기 풀로 키면 펑 터진다든가 그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프리힛 기능 말 그대로 미리 켜지는 기능을 썼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중국산 LED라든가 중국산 장비들이 스타트 값이 다를 때 물론 지금은 중국산 LED나 뭐 웬만한 LED들이 디밍 값이 다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예를 들면은 0에서부터 뭐 5%까지는 아니면 6%, 7%까지는 아예 안 켜지다가 8%대 툭 켜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딤머 커브가 좋지 않은 건 아무리 콘솔에서 딤머 커브를 건드려도 이 장비의 커브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지만 적어도 스타트 지점은 맞출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만약에 얘가 6%부터 켜지는 장비다. 그러면은 0에서 5초 동안 얘는 켜지지 않다가 6%에서 툭 켜져서 뭔가 스타트가 할로겐 쓱 켜지다가 LED가 툭 들어오는 느낌이 들겠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프리셋에다가 5%를 넣어놓으면 암전 상태에다 다시 켜지기 전에 이 프리힛 예열 개념으로 5%가 미리 켜지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얘는 5%까지 안 켜져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이렇게 메모리에서 1초부터 20초까지 스타트를 가면 얘는 어차피 스타트가 5%부터 스타트되고 얘는 0에서부터 스타트되기 때문에 갈 때 6%로 바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얘의 1%와 스타트 지점이 같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할 때 사용을 하는 게 프리힛이고요. 그래서 프리힛을 사용하는 방식은 채널 1번에 프리힛을 채널 1번에다가 프리힛을 만약에 5%를 05% 해서 5%를 넣어놨다. 그러면 라이브로 돌아가서 제가 큐를 미리 뭐 몇 개 짜놨어요. 그래서 보면 첫 큐가 들어오는 큐, 두 번째가 꺼지는 큐, 세 번째가 켜지는 큐인데 분명히 지금 꺼졌고 제로 상태고 켜졌는데 그 전에 뭐 프리힛 표기가 있거나 프리힛이 돼 있지 않죠. 프리힛을 넣는다고 해당 채널 프리힛을 넣는다고 무조건 프리힛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지금 요 프리힛 있습니다. 지금 1.5번 큐가 켜지는 거니까 1.5에다가 프리 네. 자,
1번 큐가 암전이고 1.5가 켜지는 큐잖아요. 그래서 이 켜지는 큐에다가 프리힟을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시면 얘가 켜지기 전에 암전일 때 예열이 되는 거죠. 프리힟은 이렇게 클릭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큐 큐 1.5 하고 소프트 키 보시면 애트리뷰트에 프리힟 엔터 해서 넣으시는 방법도 있고 그냥 이 PSD를 여셔서 그냥 얘를 클릭하시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1.5Q에 이렇게 프리힟이 걸렸다 하면 자 0.5Q에서 암전이 되고 그 다음에 프리힟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프리힟이기 때문에 가면 네 지금 이 타이밍이 조금 다른 걸 느끼실 수가 있죠. 왜냐하면 얘는 0에서부터 시작이고 얘는 5%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그죠?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pH 보면은 암전이 되고 나서 프리힟이 바로 뜨기 때문에 뭔가 컷으로 툭 준비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여기 저희 데이터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이렇게 소수점대로 혹은 뭐 포커스 팔레트면은 포커스 팔레트 값 수치값 그대로 볼 수 있는 게 이 데이터 버튼인데 얘를 렛치해서 확인해 보면 데이터 렛치를 해서 확인해 보면 네 소수점으로 보이죠? 암전되고 그 다음 얘가 이렇게 시간을 활용을 해서 이 Q 시간을 활용을 해서 컷이 아닌 시간을 활용을 해서 프리힟 준비를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프로포션. 자, 프로포션은 총량을 조절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극장에서 1채널당 3kg짜리 극장이에요. 근데 극장이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대파 세대를 한 채널에다 묶는 건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사정상 디자인상 대파 세대를 무조건 한 채널에 물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극장 측에서 고심을 하다 얘기를 하죠. 그럼 세대를 끼우시되 세대를 이 채널에다 꽂으시되 90% 이상 키지 마세요. 반드시 90% 이상 키지 마세요. 얘기를 하죠.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꼭 그러겠습니다. 해놓고 이제 프로그래머나 아니면은 뭐 콘솔을 만지다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전체 채널을 꽉 올린다든가 해서 3kg를 넘어가 돼서 딤머가 떨어진다든가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안정적인 보호를 위해서 프로포션을 만약에 제가 90으로 걸었다. 이렇게 90으로 걸었다. 그러면 자, 큐를 갔을 때 분명히 데이터상으로는 100입니다. 그런데 실제 출력은 네, 나머지 애들은 255의 풀값이 나가고 있는데 230의 값만 나가고 있죠. 이런 식으로 최대 실제 아웃풋 출력량을 조절하는 게 이 프로포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포션도 그렇고 프리힟도 그렇고 뭔가를 넣었을 때 빼는 거는 그냥 엔터 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커브. 말 그대로 디밍 커브입니다. 이 디밍 커브는 말 그대로 그 해당 채널의 디밍 커브를 변경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사실 이 채널의 디밍 커브를 넣게 되면 패치상에서 채널의 디밍 커브를 넣게 되면 이 채널은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내내 이 커브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특별한 상황에서만 커브가 달랐으면 좋겠다 할 때는 여기다 넣지 않고 Q에서 배울 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지만 Q에도 커브 넣는 게 있습니다. 거기다 넣고요. 여기다 커브를 넣는 경우는 이 장비가 전체적으로 커브 값이 좋지 않아서 아니면은 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전체적인 이 장비의 커브를 바꾸고 싶다라든가 어쩔 수 없이 원래는 이제 RD를 써야 되지만 어쩔 수 없이 dim머 채널을 파크 잡아서 써야 된다. 파크가 완벽한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풀로 파크를 잡아서 쓰면 한 번에 풀로 나가지만 누군가가 파크를 풀러 놓은 상태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 채널을 올리면 저전압이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채널 1번에 dim머를 파크 잡아서 RD처럼 쓸 거다 그랬을 때 이중 안전망으로 여기 프레딜 프로 이런 커브 값을 넣어주시면 지금 프레딜 프로가 1%만 넣어도 풀 값으로 데이터가 들어간다라는 뜻이거든요. 시트를 이렇게 그냥 살짝만 올려도 실제로는 뭐 이렇게 4%돼 있지만 패치해서 보면 네, 25 값으로 나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4%인데
255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핫 패치도 있습니다. 이 핫 패치는 패치를 하는 순간 콘솔이 켜져서 신호가 나가면 나가는 그 순간부터 계속 RD처럼 풀값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핫 패치를 해놓으면 지금 하나도 안 나가고 있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마치 파크 건 것처럼 패치창에서 아웃풋 값을 보면 255 값이죠. 그래서 얘는 이 커브 값을 풀지 않는 한은 계속 220. 그리고 콘솔의 신호가 끊기기 전까지는 계속 풀값이 나가는 거죠. 데이터가 아웃풋이. 그런데 이제 요것들은 이제 좀 조심해서 써야 되는 게, 만약에 예를 들면 극장에서 딤머 세팅이 만약에 콘솔에서 신호가 끊겼을 때, 원래는 딤머로도 신호가 끊기지만 만약에 콘솔에서 신호가 끊겼을 때 마지막 데이터 값을 홀딩하고 있는 식으로 세팅해 놓는 극장도 있어요. 왜냐면은 만약에 콘솔이 이렇게 가다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콘솔이 갑자기 파워가 펑 나갔다 이랬을 때 신호가 끊겨서 다 꺼지면은 위험하니까 딤머가 마지막 신호를 물고 있게 이런 식으로 세팅해 놓은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콘솔을 꺼도 핫패치로 돼 있기 때문에 계속 2호 값이 나가고 있어서, 그러면은 이제 dim머를 끄지 않는 이상은 떨어지지 않아서 만약에 그렇게 세팅하는 극장에는 감독님들이 싫어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확인을 하고 사용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커브 푸는 것도 마찬가지로 커브 풀거나 그냥 커브 엔터 하시면 없어지시고, 그리고 여기 이제 지금 1번은 제가 만들었던 커브인데 여기는 이제 기존 스탠다드 커브만 나오시지만, 만약에 제가 커브 창 가서 뭐 2번 해서 커브 에디트 해서 제가 이렇게 뭐 커브를 만든다 뭐 이런 커브는 안 쓰겠지만, 그러면 다시 패치 창 돌아가서 커브 가보시면 추가가 됐죠. 그래서 만들어서 얼마든지 넣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팬 커브는 말 그대로 팬에 대한 커브, 잘 많이 쓰진 않아요. 그리고 LD 플래그, 이 LD 플래그는 라이브 무브, 다크 무브에 대한 깃발입니다. 네. 요 LD 플래그는 사실 Q에서 요 MBAP 요거 했을 때 말씀을 드렸을 텐데, 뭐 모든 영상을 다 보시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자, 여기 무브 중에 MV라고 써 있는 게 있습니다. MV. 요 PSD 중에 요 MV가 만약에 이런 큐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꺼졌다가 오토마크로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켜지는 큐가 있는데, 제가 이 큐를 나는 훑게 하고 싶어 해가지고 마크를 풀러서 이제 이렇게 훑게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꺼지고 이렇게 훑게 만들었다. 그러면 이 PSD 상에 뭔가 라이트가 꺼졌다 켜져서 켜지는데 움직이면서 켜진다. 그래서 라이브 무브 실수 아니냐 이렇게 체크를 해주고, 반대로 꺼진 상태에서 이렇게 또다시 움직여서 감큐를 만들었는데, 그럼 이게 어둠 속에서 그냥 등기구가 아무 의미 없이 움직이고 있죠. 얘를 자세히 보시면 얘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다크무브 해서 어둠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 의미 없이 실수 아니냐. 물론 오토마크로 인해서 움직이는 건 뒷자가 안 뜨고요. 그러면은 모든 그 오토마크 걸려서 준비하는 것까지 다 뒷자가 뜨면 내가 실수인지 뭔지 보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해서 LD 표시를 하게 되는데, 여기 이 LD가 뜨는 게 기본적으로 요 등기구에 LD 플래그가 켜져 있어서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지금 사용한 요 장비들을 LD 플래그를 다 껐다. 그러면 네, 요 LD 플래그 MV의 LD 플래그가 표기가 안 되죠. 근데 얘가 표기를 굳이 안 할 이유가 뭐가 있는가? 그죠? 흔치 않아서 LD 플래그는 기본적으로 켜져 있습니다. 근데 LD 플래그가 꺼져야 되는 경우는 의도적으로 뭐 5개의 장비가 계속 꺼졌다 켜졌다 하면서 꺼졌다 켜졌다 하면서 계속 흐르는 게 쭉 있는 큐가 있어요. 아니면은 어둠 속에서 뭔가 계속 일부러 제가 세팅해 놓은 게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리그 POV라고 이제 곧 3.3에서 나올 그 카메라 등기구에 카메라 다루는 장비를, 카메라를 이렇게 보는 용 CCTV용으로 계속 일부러 어둠 속에서 안 켜놓고 막 움직이는 큐를 해놨다. 근데 거기마다 다 디디디디디 뜨거나 아까 전에 움직이면서 켜지는 그것도 다 엘렐렐렐레 뜨면은
원래는 여기 PSD 상에 LDL가 뜨는 이유가 다크 무브 내가 실수한 건가? 아니야, 의도한 거야. 뭐 라이브 무브 내가 훑으면서 가는데 내가 일부러 마크 풀어서 일부러 훑은 거야. 아니면은 실수였다면 라이브 무브가 있네. 그럼 내가 라이브 무브 한 게 뭐가 있지? 해가지고 뭐 쿼리 라이브 무브 해가지고 찾으면 얘네들이 지금 라이브 무브 되고 있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든가 그런 목적으로 이 PSD 상에 LD가 뜨는 건데 아까처럼 반복되게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한 것들이 다 뜬다면은 불편하니까 그럴 때 필요 없으면은 그런 장비는 LD 플래그를 디세이블로 해서 꺼라 라는 목적으로 존재하는 게 이 LD 플래그고요. 그 다음에 셔터 오더 말 그대로 셔터의 오더를 바꾸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 잘랐는데 지금 이 아래가 잘리고 있어요. 근데 나는 이 C를 잘랐을 때 아래가 아니라 위가 잘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서로 두 개를 앞에 있는 장비, 뒤에 있는 장비 두 개를 동시에 해서 C를 조절을 하면 얘는 이쪽이 잘리고 반대쪽에는 여기가 잘려서 해서 두 개가 동시에 싹 들어갔으면 좋겠는 거죠. 그래서 뭐 서로 AC가 대칭되게 물론 등기구를 대칭되게 걸 수도 있지만 똑같이 걸리는 상태에서 요 ABCD를 조절해서 셔터 자르는 여러 개의 장비를 동시에 자를 때 셔터 자르는 순서를 바꿨으면 좋겠다.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셔터 오더인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ABCD 옆으로 90도씩 돌릴 수도 있고요. 인버트해서 ABCD 그럼 얘도 거꾸로가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조정을 할 수가 있고 반드시 어플라이를 눌러야 이렇게 CD, AB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시고 그래서 실제로 어그먼트에서 보시면 네 이제 바뀌었죠. 그래서 C를 넣으면 네 위에가 잘리고 있죠. 지금 위에가 이런 식으로 셔터 오더를 바꿀 수 있는 것 그것이 셔터 오더 그 옆에 바로 가까이에 인버트 렉이 있습니다. 이 인버트 렉은 셔터 오더 말고 프레임 어셈블리 오더도 바꿀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만약에 제가 셔터를 여기를 자르고 여기를 자르고 해서 이렇게 잘랐어요. 그리고 얘를 프레임 어셈블리라는 기능으로 이렇게 돌려요.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 플러스 숫자로 돌렸을 때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죠. 근데 나는 이게 반대였으면 좀 편할 것 같은 거죠. 그러면 그 인버트 렉을 인업을 하시면 네, 얘가 거꾸로가 됐죠. 그래서 네, 이렇게 지금 이쪽으로 가죠. 플러스가 됐을 때 이쪽으로 꺾이고 마이너스 됐을 때 이쪽으로 꺾이고 이런 식으로 프레임 어셈블리의 방향을 인버트 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인버트 렉을 활성화하시면 되시고요. 초기화하고 싶으시면 그냥 똑같이 엔터 클릭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 GN exempt 말 그대로 그랜드 마스터도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1번을 GM exempt를 해놓으면 그랜드 마스터를 내리면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 전체 출력이 떨어져야 정상이죠. 근데 1번은 네, 보시는 것처럼 전혀 떨어지지 않죠. 이렇게 그랜드 마스터를 제어를 하더라도 이 채널만큼은 무시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GM exempt를 열어주시면 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버트 펜, 인버트 틸트 이거는 이제 무빙 교육 때 이미 말씀을 드렸었죠. 펜과 틸트를 인버트 시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해놨지만 103번 틸트를 인버트를 시켜버리면 네 거꾸로 되는 혹은 펜을 이쪽 방향으로 했는데 그래서 시계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으로 가게 세팅을 해놨는데 이 장비를 인버트 펜을
인어블을 미리 해놨었네. 근데 반대로 디스 인어블을 하면 네, 반대가 되는. 이런 식으로 디폴트를 틸트 펜을 바꿔주는 거고요. 전에도 얘기했겠지만 당연히 이렇게 디폴트가 바뀌기 때문에 이 메모리를 하고 큐를 하기 전에 이 작업을 하셔야지 기껏 메모리 다 해놓고는 저 인버트 펜 틸트를 해버리시면 메모리 된 게 다 뒤집어지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버트 펜 틸트는 메모리 후에 건드시는 거는 굉장히 해서는 안 되는 케이스 중에 하나고 미리 다 인버트 메모리를 하기 전에 편하게 인버트 펜 틸트를 할지 말지를 정해서 세팅을 해놓고 그 다음 메모리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어그먼트 얘기해서 얘기했지만 만약에 어그먼트와 현실 장비가 다르다. 그러면은 아무리 저 인버트 펜 틸트를 한다 한들 얘도 거꾸로 되고 실제도 거꾸로 되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 영역대가 아니라 패치해서 라이브러리를 바꿔야 된다는 부분. 요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봤고요. 그 다음에 인버트 펜 틸트이고 스와프 펜 틸트. 이 스와프 펜 틸트는 지금은 거의 휴용성은 없어요. 스와프 펜 틸트는 말 그대로 얘를 이너블을 하면 틸트를 건들면 펜이 되고 펜을 건들면 틸트가 됩니다. 근데 수치는 이름은 그대로 펜 틸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헷갈리고 굳이 필요가 없는 게 이제는 3.2 버전 이후서부터는 이 커스텀 인코더 매핑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마음대로 틸트 펜 해서 세팅하면 예, 제일 첫 번째 게 틸트, 두 번째 게 펜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 기능은 굳이 안 쓰셔도 되시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컬러 패스는 말 그대로 컬러 패스, 컬러의 경로를 바꿔주는 거. 이거 컬러 패스 제가 유튜브에 교육 영상을 올렸었는지 모르겠는데 안 올렸다면 제가 올려드릴 거고 큐를 사용하실 때 레드에서 그린으로 넘어가는데 얘의 컬러 패스를 이용을 하면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해보면 네, 요렇게 뭐 요렇게 흘러간다. 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할 수 있는 건데 공통으로 어떨 때는 요렇게 쓸 수도 있고 요렇게 쓸 수도 있고 한데 요 설정이 여기에는 적합할 수 있고 여기에도 적합할 수 있는데 이렇게 화이트 쪽을 안 거치셨으면 하는 성향이어서 이렇게 이런 패스를 해놨다 하면은 맞을 수 있는데 사실 뭐 상황에 따라 정말 다르기 때문에 많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이 패치 자체에다 컬러 패스를 넣는 거는 커브와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여기 스크롤러 앤 휠은 말 그대로 그 무빙에 있는 컬러, 휠, 고보, 빔 애니메이션에 대한 세팅인데요. 얘를 건든다고 해서 장비가 기능이 달라지거나 뭐 값이 달라지거나 하지는 않고요. 여기에서 건드리는 건 뭐 라이브러리를 건드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 어그먼트 상에 실제 원하는 만약에 컬러 휠을 얘가 이렇게인데 뭐 컬러 휠 컬러를 바꿨다라든가 아니면 특히 고보는 많이 바꾸죠. 그래서 고보를 바꾼다든가 했을 때 요 고보를 어 요거 그 애트리뷰트에서 요 고보 모양 바꾸기 하는 영상은 짧게 다시 한번 만들어서 드릴게요. 근데 이제 뭐 간단하겠지만 지금 잠깐 보여드리면 뭐 얘를 커피를 해서 얘를 요걸로 바꾼다든가 얘를 요걸로 얘를 요걸로 바꾼다. 이런 식으로 원하는 순서대로 고보를 바꿔서 표기를 하면 바꿔주면 오리지널을 바꾸면은 오히려 곤란하니까 카피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요 무빙 창에서도 무빙 이미지 창에서도 이렇게 고보 형태가 바뀌고 그 다음에 어그먼트를 쓰시는 경우에는 실제 어그먼트 상에서도 이렇게 문양이 바뀌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그냥 장비를 바꿨어도 그 무빙 스마트 창상에는 고보가 다른 형태여도 내가 기억하면 되니까 해서 귀찮아서 이걸 잘 안 바꿨는데 요즘에는 어그먼트에서 똑같이 구현이 되니까 바꾸시는 작업을 하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한번 숏컷으로 또 따로 요 컬러나 고보
요 애트리뷰트에서 바꾸는 거 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애니메이션 빔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럼 지금까지 이번 시간에는 이제 패치의 최소 부분 말고 좀 더 깊은 과정, 이 패치의 애트리뷰트 심화 과정을 이야기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뭐 요 데이터베이스나 어그먼트 프로토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RDM 세팅 이런 부분 한 번 더 쪼개서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커스텀 고버로 바꾸는 거, 이 부분 짧게 쇼컷 한번 하고 매직 시트도 최대한 빨리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